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43% 상승한 93,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사실 이민요믹 쪽으로 관심이 좀 쏠렸는데요. 오늘 다시 리보세라님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준 하루였습니다. 근데 한계는 바로 기대감이라는 거겠죠. 그게 한계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냥 주가 방어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재정비 자리 만들고 와해되고 다시 재정비 자리 만들고 올라가는 척 하더니 다시 와해되고 자리 만들고 또 와해되고 재정비하고 뭐 이런 계속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날 또 와해가 됐어요. 와해되고 현재로서는 자리 만드는 그런 과정에 오늘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물론 내용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여타 다른 종목이었다면 상한가 빵빵 치는 그럴 만한 재료이긴 한데 LB는 일단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한계, 그리고 바이오주는 재료로 많이 움직이죠. 뭐 재료가 거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미 재료가 노출되었다는데 아쉬움이 있었던 하루이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고요.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양호해요. 특히 코스피는요.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지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랄까 요 며칠 전보다는 탄력은 이렇게 줄었잖아요. 탄력이 죽고 숨고르기 하고 있어서 뭐 썩 그렇게 매매하기는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완연하게 잘 이어지고 있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건이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다음 주에 바이든이 취임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건은 그렇게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경기 부양책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금리가 살짝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미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급하게 출구 전략을 짜기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아직도 좀 양호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걱정되는 게 3월 15일에 공매도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마 주식시장에 대해 가장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랑 공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바이오인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만 봐도 사실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제 6시에 발표 이후에 그래 좋은 결과다, 아니다, 뭐 좀 아쉬움이 있는 결과다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논란이 그래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현 치료제보다는 우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저께 그게 재료 소멸이라고 시장에서 여겼으면은 하락하니까 오늘 또 불법 공매도가 날개를 쳤어요. 셀트를 보시면요. 그래서 그걸 유추해 보건대 공매도의 부활은 LB에게, 뭐 꼭 LB뿐이겠습니까? 바이오 전반 업종에게 구태여 꼭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최근 LB의 모습을 보면은 대차가 감소되고 있는 게 공매 해제되는 그 시점 약 3월 중순 전후에서 올리려고 현재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요. 어찌되었건 공매도 입장에서 보시면 숏이랑 콜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크게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다시 공매도를 부활시킬 걸로 뭐 그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글쎄 우리들은 요구하는 게 그거겠죠. 어차피 금융 당국에서 공매도를 인정할 거라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해서 사용하게 어차피 할 거라면 최소한 불법적인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를 손보고 불평등한 구조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지 않게끔 해주길 바라는데요. 뭐 그래서 업틱률 위반 또는 뭐 수기로 한다는 등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손보고 공매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좋지 않나 싶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이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큰 내용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요. 공매도를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럼 최소한 제도라도 좀 손보고 하자. 그래서 좀 제도라도
금융당국이 좀 손을 보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청원 동의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에 묻겠습니다. 공매도는 왜 필요한 겁니까? 솔직히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물론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기업들을 공매도들이 미리 골라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꼭 공매도 아니어도 시장의 순기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공매도 재개 전에 금융당국이 하겠다고 한 약속은 다 잊은 겁니까? 그거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구사항이 보시면 무차입, 업팅룰 위반 등 불법 공매도 시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한민국 증시에 갖춰놔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공매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최소한 공평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두 번째는 불법 공매도 행위자들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처벌 제도 있습니까?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매번 공매도로 인한 개인의 손실을 그냥 가만히 보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비슷한 얘기죠. 처벌 수준이 제도화되는 겁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란 것은 공매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 등등등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우리 자산 우리가 좀 지켰음 하고요. 건전한 시스템에서 이제 개인들만 더 이상 피해보지 않았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내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여러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뉴스가 나왔죠.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심포지움에서 대규모 완전 관해 사례도 나왔더라 라는 얘기인데요. LB가 리보세라님에 대한 4건의 논문이 미국 임상종양학회 위장관종양 심포지엄에서 발표가 됩니다. 현지 시간 오늘 밤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거고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위암 치료 결과를 비롯해서 항서제약의 지원하에 간세포암, 식도암 등에 대한 리보세라님의 단독 그리고 병용요법 임상 결과가 포스터로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항서제약의 지원이다 보니까 중국 임상 결과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위암 환자에게 쓰이는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위암 1차부터 3차까지 위암 환자 1차 그리고 3차까지 다양한 환자군 1000명에게 처방한 결과 리얼월드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초록에는 35명의 환자가 완전 관해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건데 LB는 반응이 없었네요. 그리고 1차 치료제부터 3차 치료제까지,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위암 말기 치료제 3차, 4차 치료제는 이제 NDA가 들어갈 예정인데 1차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차 얘기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무마시키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작년 10월 IR 때 진 회장이 또 위암 1차 치료제 얘기를 살짝 꺼냈는데 이걸 또 한번 뉴스를 갖고 와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님은 애초에 임상 설계할 때부터 병용에 특화되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병용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항암제를 3세대로 구분한다면 1세대, 2세대, 3세대, 리보세라닙은 2세대고 결론적으로 3세대 쪽으로 갈 겁니다. 면역항암제 쪽으로 갈 건데 면역항암제 혼자로는 약간 효율이 안 좋아요. 리보세라닙이랑 같이 병용을 할 때 효율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 얘기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게 병용인데 병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NDA가 가장 시작적인 관문이에요.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이제 캄렐리 주맙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암 1차 치료제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고 위암 2차로는 파클리탁셀이랑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폐암 쪽으로 할 거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옵티모랑 병용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상당히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진 회장이 얘기했었던 약방의 감초 얘기가 꼭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NDA 이후 얘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위암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NDA 이후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병용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도 병용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병용한 거랑 그리고 비교 대상을 단독 투여한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PFS 중간값이 5.62 대 4.47 훨씬 더 우위에 있고요. OS 중간값도 10.81 대 7.95 훨씬 우위에 있고요. ORR도 이렇게 우위에 있고요. DCR도 이렇게 우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병용에 좀 특화된 약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 1년 전 정도에 나왔던 건데 원래 매경에서 기사를 보냈죠. LB가 위암 1차 치료제로 아마 승부수를 낼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그날 밤에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일단 부정을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일단 다시 한번 갖고 오면요. 리보세라닙을 위암 1차 치료제로 미국 FDA에 임상 그리고 NDA를 신청하기로 했다. 1차 치료제로 한 것은 수액성을 극대화하기로 한 거고 중국 현지에서 위암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끝낸 아파티니까 다른 면역항암제를 병용 투여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그러니까 캄렐리주마브로 추측이 가능한 게 있죠. 이 임상 결과를 토대로 위암 1차 치료제로 FDA에 임상 및 판매 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기사를 내긴 냈었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그날 밤 아닙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지만 1차 치료제로 목표를 바꾼 것은 1차 치료제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위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3조에 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3, 4차 치료제는 미비한 수준이죠. 5%밖에 안 되고 거의 대다수가 아마 1차 치료제 시장에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만큼 1차 치료제 시장이 훨씬 더 클 걸로 보여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뭐 회사에서는 공적으로 발표한 것도 없고 오늘 나온 뉴스도 보시면 그냥 1차에서 3차까지 다양한 환자군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회사는 지금 NDA를 시작으로 해서요. 계속해서 적응증을 넓혀 나갈 거예요. 그 중에 위암 1차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암 1차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포인트는 병용이 되겠죠. 병용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은 쓰일 수 있는 곳이 적응증을 확대가니까 더 시장 규모가 커지겠죠. 그런데 한계는 약의 효능에 관해서는 사실 작년 말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나왔고 주가 방어 수준에 적합한 정도의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한 강력한 한방,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한방은 모자랐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특히 재료가 거의 생명급이에요. 근데 재료가 이미 오픈됐어요. 셀트만 봐도 바이오주는 일정 재료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셀트 같은 경우도 어제 밤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오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일정이랑 재료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과연 재료로 작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재료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나만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좀 더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거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재료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서 반응해야지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LB가 가는 길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 내용 알고 있으면서도 재료 노출하기 싫어서 회사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왜 구태여 재료를 오픈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료 노출이 분명 시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걸 뻔히 알면서도 과연 주주라면 이렇게 오픈을 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님 이것도 모르면서 설마 마이크 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여튼 유튜버 개인 창작 활동에 대해서 제가 뭐 비판하거나 그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개인 창작 활동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는 게 맞는데요. 진정 주주를 위하고 본인도 주주라면 회사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좋지 않나 싶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이런 얘기할 일이 없길 바라보네요. 최근 LB의 모습을 보면 국제회의 기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닉도 마찬가지고 LB도 그렇고 하나씩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는 보여는 지는데요.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게 계단으로 치면 조그만 계단이 있고 큰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계단을 이제 좀 잘 넘었음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NDA라는 단계를 넘으면 더 큰 적응증이라는 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좀 진입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